네, 인트로가 끝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아침에 10시에 부사장이 키노트 할 때 데브옵스를 너무 강을파셔가지고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TH의 데브옵스 팀 홍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을 하기 전에요. 제가 트윗으로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게 데모스테이지 스티커가 있습니다. 트윗으로 한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픽철님 오셨나요? 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다스장이 더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은 5분께 그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키노트 할 때 바스 IO의 데브옵스를 썼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데브옵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키노트 할 때 바스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데브옵스를 이야기했을까? 그 이야기를 왜 했는지 바스가 무엇인지 바스가 아니고 데브옵스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왜 했는지를 대충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션의 제목이 앱 중심으로 생각하기 데브옵스와 자동화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데브옵스를 무엇인지 그리고 앱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왜 자동화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KTH에서는 데브옵스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40분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데브옵스가 무엇일까요? 그럼 데브옵스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어렵게 알아보기 전에 2009년부터 데브옵스테이지라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데브옵스라는 단어가 생기고 많은 IT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데브옵스를 이야기하는 날이 데브옵스테이지입니다. 2009년부터 있었고요. 벨기에에서 시작을 했는데 벨기에 시작할 때 데브옵스테이지 2009 인트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영화가 상당히 좀 저급한 듯한 B급, C급 영화인 것 같은데요. 제목을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이 사람들이 패러디해서 올려놓은 것을 제가 자막을 제작을 해서 올렸습니다. 자막 올리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싱크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한 3분 40초간 보시고요. 그걸 보시면 데브옵스가 대충은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짐작을 하실 거고요. 그걸 보시다 보면 이제 대충 이해하실 거고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one shall pass. What? None shall pass. Now stand aside, worthy advocates. Here's another scratch. Not just give me fast, you've got the arms left. Give her hand. Look, there's a flesh wound. The earth be velocity or an unladen swallow? What do you mean? African or European? Why? I don't know that. Get on with it! 연구 같죠, 연구.
말씀입니다. 말씀. Here may be found the last words of Joseph of Arimathea. He who is valiant and pure of spirit may find the Holy Grail in the castle of... Well, does it say anything else? No. Just... I have to push the Brahma lock. And now for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벌써 상당히 기네요. 좀 저급해 보이긴 하죠. 영상이. 자막하고 영상하고 좀 안 맞는 게 있긴 한데요. 실제 자막이 들었습니다. 제가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원문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데보스테이지 2009를 검색하시면 원문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 영상도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재밌는 영상을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보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짐작은 다 하시죠? 데보스가 무엇인지. 데브와 옵스네요. 데브와 옵스. 데브는 디벨롭먼트일 거고 옵스는 오퍼레이션이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데브옵스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데보스팀에 왔을 때 영어로 보면 DV 옵스에서 디벨롭먼트와 옵스가 합쳐졌으니까 디봅스가 아닐까, 디봅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맨날 영어만 쓰는 사람들의 발음을 들어보니 데봅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실제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데봅스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데봅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디봅스가 아니고 데봅스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새 두 마리가 나왔죠. 앞쪽에서 제가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을 이야기했으니까 이 두 새가 둘 중에 한 마리는 디벨롭먼트를 보고 한 마리는 오퍼레이션일 겁니다. 어딘 게 디벨롭먼트일까요? 빨간색이요. 그럼 이 눈 감고 반쯤 감고 있는 사람이 오퍼레이션 맞습니다. 여기 혹시 운영 쪽에 계신 분인가요? 여기 그 오퍼레이션을 비슷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할 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차분하게 들으시죠? 그 일이 있을 때 개발이 가져오면. 그래서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걸 비슷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요? 너무 노여하지는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데브와 옵스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디벨롭먼트, 데브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데브새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정말 좋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겠다고 옵스새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옵스새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냐. 파이썬, NoSQL 모르는 옵스새입니다. 이 새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그냥 잘 써는 오라클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어떻게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변경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걸 변경을 했습니다. 대부세가 이야기하네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빨리 반영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뒤에서 막 사업 담당자가 쭉 치료입니다. 빨리 해달라고.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옵수세는 작업 가능 시간이 이제 매주 금요일 새벽 3시에서 6시다.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대부세는 상당히 이제 초조해지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대부세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른 세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사장님 말씀하시기로 저는 좀 젠틀한 사람이기 때문에 편화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옵수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대부세가 무조건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그리고 새로운 오픈소스 NoSQL 쟁고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하네요. 이제 옵수세는 상당히 정중하게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장애 발생할 때 어떻게 조치할 건가요? 오랜 경험을 보유한 오라클이나 자바 사용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옵수세 입장에서는 쟁고 하면 그 옛날에 나온 그 서부극 있죠. 서북에 나온 장고 총 들고 있는 아저씨 말씀할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쟁고 들어보셨나요? 프레임워크 중에? 네. 다 들어보셨군요.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하고 있는 중에 아까와 같이 이제 변경사항이 발생했어요. 새로운 계정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성질 연락이 급한 사업 담당자가 뒤에서 막 쏘르면서 적용해달라고 해서 개발자도 운영자한테 빨리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네요. 역시 옵수세는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중하게. 반영 전에 충분한 검증기관을 확보해야 된다. 서비스 안전성을 보장해야 되니까 매주 금요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 기다린다고 하네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서비스 적용하고 새로운 서비스 시작하는데 대부세와 옵수세는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해를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캐릭터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국민들의 대통령. 아시죠? 어린이들의 대통령. 네, 맞습니다. 뽀로로의 캐릭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아세요, 이름? 예, 여우 이름 아세요, 여우 이름? 다들 애를 안 키우시나 본데요. 네, 맞아요, 애입니다. 빼꼼 이름은요? 호비, 예, 호비 맞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제가 애가 8살인데요, 초등학생인데 걔가 요새 그 옆집 애랑 같이 맨날 닌자고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닌자와 그다음에 그 악의축 머리 2개 달린 스네이크 군단을 넣었는데 다들 모른다고. 다 모르는데 혹시 아세요? 네, 키우시려고. 그래서 급히 바꿨습니다. 보통형 캐릭터를 바꿨고요. 자, 왼쪽 그림을 보시듯이 그 장난꾸러기 그리고 뭐 새로운 걸 좋아하는 에디, 여우, 사막여우 에디는 네, 변화를 좋아를 하죠. 새로운 거 계속 만드는 걸 좋아하고요. 빼꼼 포비는 안정을 추구를 합니다. 친구들이 막 문제를 발생시키면 착한 포비가 가서 해결을 해주죠. 서로 이제 추구하는 게 다른 거죠. 친구지만 약간 다릅니다. 제가 이 두 캐릭터의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혼란의 벽이 되겠습니다.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 두 조직 간에 혼란의 벽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서로 이해를 해야 서비스가 부드럽게 잘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은 비틀저 제가 경상도라서 스와 저가 발음이 애매합니다. 비틀즈 맞죠? 비틀즈. 비틀즈의 그 멤버죠. 존 레넌하고 그의 그 부인이죠. 요코. 레넌은 두 번째 부인이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요코하고 그 두 명이서 평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창가에 앉아서 원래는 뒤에가 다른 글자겠죠. 그때는 데브옵스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IT 하는 사람들 아니었고 헤어피스와 뭐였는데 하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서로 이제 평화를 추구하자고 해서 화보를 찍었던 거고요. 제가 바꿨습니다. 데브와 옵스가 서로 평화를 유지하자. 그리고 서로 간의 전쟁을 끝내자. 네, 서론을 했고요. 데브옵스에 대한 서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브옵스의 사전적 의미를 두겠습니다. 데브옵스는 새로 생긴 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어 사전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볼까요? 많이 찾아보는 게 있죠. 네, 어디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말하는 데브옵스의 정의는 자, 밑에 영어는 제가 일부러 작게 했습니다. 정신건강에 해로울까봐. 안 보이시죠? 이거는 저기 만약에 영어를 보고 싶으시면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데브옵스라는 합성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IT 종사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 협업, 융합을 강조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네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운영 간의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한 산술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데브옵스는 조직에서 소프트웨어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생산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에 대해서 위키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위키피디아에 올라와 있고요. 이제 사전적 의미를 알아봤으니까 모두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서비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버전업을 하죠. 데브옵스에 있어서 아까 동영상에서 동굴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런 거 찾는 거 있었죠? 거기에 에자일 선언의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데브옵스는 에자일을 빼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데브옵스 자료를 찾아보면 항상 에자일이 따라다니고요. 에자일, 그러니까 IT 관련 사이트에 가시면 데브옵스, 에자일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전업을 해볼게요. 일반적인 방법이 1.0에서 1.5, 1.5에서 0.0 이렇게 대규모 버전업을 하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대규모 버전업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서비스입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1.0에서 1.5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사업 담당자가 큰 걸 하고 싶어 해요. 현재 없는 기능 중에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페이스북도 붙이고 싶고, 트위터도 음악도 붙이고 싶고, 레이아웃도 변경하고 싶고, 핀터도 뭐 하고 싶고, 버그픽스 하고 싶고. 이게 코딩투랑 비슷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버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8주간 개발을 하고 2달 뒤, 아까 운영세가, 옵스세가 매주 금요일에 반영된다고 했죠. 네, 그 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달 뒤 첫 주 금요일에 버전 1.5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건 서버도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도 해야 되고 둘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자일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자일을 하면 반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잘라서 작게 버전업을 하는 거죠.
조건은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연동, 음악 가져오기, 레이아웃 변경, 오피스 이런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네, 하고자 하는 건 똑같죠. 그런데 버전업 하는 게 1.0에서 1.01, 대충 오피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2, 그 다음에 1.1 이렇게 잘게 잘라서 넘어가죠. 기간을 볼까요? 각 기능별로 일주간 에자일을 하면 이터레이션을 돌리거든요. 반복을 돌리는데 이게는 제가 좀 기간을 짧게 잡기 위해서 이터레이션 1주로 잡았습니다. 이터레이션 하나로 개발하고 매주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다 끝나는 거를 총 8주를 썼습니다.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대규모 버전업 과정도 8주가 소요됐고요. 에자일 적용해서 짧게 반영하는 것도 똑같이 8주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크게 한 방에 짧고 굵게 하느냐, 길게 조금씩 하느냐, 이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대규모 버전업 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가 시간이 되겠고요. Y축이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0에서 이만큼을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이만큼이 되죠.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하면 다음에 반영할 때 기간을 또 많이 주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 기간에 맞춰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를 또 많이를 해야 됩니다. 낙폭을 또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회복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변화 사이에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짧게 해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이죠. 이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안 좋은 거죠. 녹색이죠. 녹색은 좀 안정적인 거죠. 자, 그림으로 표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11번입니다. 제가 세봤습니다. 11번 맞습니다. 이건 3번이죠. 같은 기간에 여기서는 11번을 반영을 했고요. 여기는 3번을 반영을 했습니다. 상당히 자주 반영을 하죠. 그러면 한 번 반영할 때마다 변화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적은 게 변경이 있었으니까 실패하더라도 회복하기가 상당히 쉽겠죠. 그래서 변화가 이렇게 상당히 변화의 위험이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간격이 긴 리뷰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자세 리뷰시, 예자의 방법론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잦은 배포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다 찍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카메라 소리 안 나나요? 여러분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솔루션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올여름이었나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전에서 정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 조치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흘러가고요. 먼저 볼 것은 데브옵스가 서로 앙숙일 때, 서로 협조적이지 않을 때 이야기입니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소리 질 수도 있고요. 오늘 집에 다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자친구한테 욕들을 생각해야 되고, 오늘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미드도 봐야 되고 하는데, 또 밤새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장애가 발생했으니까 맨 처음 해야 될 게, 일단 놀라겠죠? 놀라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혼자서 잘못하면 찾아봅니다. 그리고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르쇠로 일관을 합니다. 나 모른다고. 그러다가 이제 모여서 웅성웅성 하죠. 이게 보이고 그러면 다른 팀에서 장애가 발생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모여서 이제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 운영하고 개발하고 모여서 대책 논의를 하는데 원인이 안 밝혀지기 때문에 장비가 문제가 아니냐, 네트워크 문제가 아니냐 애매한 경우 많습니다. 네트워크 문제냐, 솔루션이 문제냐, 개발한 게 문제냐. 그래서 서로 이제 막 비난하죠.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보통 이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숨어서 내 자기를 찾죠. 이제 숨습니다. 잘못된 거 없다. 무조건 잘못된 거 없다고 이제 어느 정도 싸우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문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수정 복구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장애가 완료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손가락질 프로세서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합니다. 네, 손가락질 프로세서 하고요. 근데 손가락질 하는 걸 봤으니까 좀 편화적인 걸 봐야 되겠죠. 자, 손가락질 할 때 복구한 시간을 표시를 해두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흔들리는 거 보였나요? 네. 표시를 해두고 평화적인 장애 복구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그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럴 시간을 할애를 안 하기 때문에 낭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됐으니까 바로 장애 수정 복구가 되겠죠. 이제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책을 해드립니다. 완료하면 재책을 해드리면 됩니다. 새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 새 삶은 이제 다시 실천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아까 빨갛게 표시해 놓은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아까는 이거 잘못 눌렀습니다. 이게 빨간색 안 좋은 거죠. 빨간색, 파란색 좋은 겁니다. 이 시간이 한 4-4시간은 될 겁니다. 4-4시간 동안 고객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저희는 이제 생산적인 프로세스라고 하겠습니다. 데브옵스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고요. 이 세션의 제목이 데브옵스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앱 중심으로 생각하기. 그럼 왜 앱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걸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앱은 딴말 앱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버에서 동작하는 앱도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줄여서 앱이라고 하니까요. 딴말 어플리케이션과 서버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서버 개발자가 얼마나 오셨나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 쓰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개발자들 오셨나요? 단말 개발자분들? 한 17분 오셨네요. 나머지 분들은 다 기획자신가요? 네. 나머지 분들을 기획자로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죠. 그런데 먼저 볼 것은 이제 서버 어플리케이션 개발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건데 이를 10만 유저가 방문을 하고 5만 명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트래픽이 얼마나 될 거고 서버가 어떻게 될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이중화도 해야 되고 DB를 쓸 건데 오라클을 쓰면 이게 섹티브 스탠바이가 해야 되니까 HA를 구성을 해야 되네. 그래서 베리타스 클러스터 서버를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L4를 구성해야 돼서 L4를 사거나 붙여요. 이렇게 막 하드웨어 산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산정을 했습니다. 서버를. 여기서 HP, 코드코, 아이테니움 2, 블레이드 860C, i2 블레이드 2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벤더사에다가 변적을 요청했습니다. 변적이 왔네요.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상세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장비가 세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팀이 또 이야기를 하네요. 렉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장비에 넣을 자리가 없답니다. 렉을 구매를 하면 또 케이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반 케이블 붙여야 되고 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해서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오픈 꿈을 안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운영팀에서 CPU 상태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CPU가 놀고 있어요. 저 장비가 몇 천만 원 하는 거거든요, 한 대에. 장비 좋은 거 사놓고 CPU가 놀고 있습니다. 산정을 잘못한 거죠. 뭐 어떻게 빼지도 못합니다, 이제. 빼면 서비스가 문제입니까? 이전 방식이 이렇습니다. 현재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서비스, 여기서 중요한 게 서비스가 중요하죠. 이를 사용자가 들어와서 그걸 사진을 올리고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누르고 친구를 맺고 이런 서비스에 대한 역할이 중요한데 개발자가 하드웨어 그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요하는 거죠. 또 나중에는 운영하고 나서 이렇게 CPU가 펑펑 오니까 없으세요. 너 하드웨어 산데 어떻게 했냐? 사업팀에서 이렇게 돈 많이 쓰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클라우드가 도입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1일 사용자 10만 유저. 아까랑 똑같죠. 그런데 클라우드의 아키텍처가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L4 다 준비되어 있고요. L4 역할하는 거죠. L4는 하고. 그 다음에 서버 다 준비되어 있고, 스토리지 다 준비되어 있고, DB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로 가보겠습니다. 이중환을 해야 되니까 VM 코어에 4기가 램에 하드디스크 100기가로 해서 스토리지는 S3 쓰고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쓰고 RDS 쓰고 이렇게 최소로 가보겠습니다. 최소로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부족하면 늘리면 되거든요. 문제 생기면 늘리면 되고 그 다음에 늘렸다가 부족하면 또 줄이면 되고 거기다가 오토 스케일을 끌어놓으면 트래픽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늘어났다가 트래픽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또 줄어듭니다. 비용은 사용한 만큼 내게 되니까요. 그럼 이제 서버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딴말 앱 개발자분이 한 7분 여자분 계셨는데 그분 소원하니까 딴말 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앱 개발자 대법 김군이 있습니다. 대법 김군. 대법 김군이 취미로 이제 주말마다 낚시를 갑니다. 민물 낚시를. 민물 낚시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낚시터 정보도 필요하고 주변에 먹을 거 맛있는 거 있는 것도 궁금하고 물고기가 어디가 많이 잡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주변 낚시인들이 경험한 정보를 막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막 해요. 지금 막 이제 그걸 해보려고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했는데 요즘 또 그 카톡에 뜨는 게임이 있죠. 애니팡 말고 드래곤플라이즈 있죠. 1인 개발자라고 합니다. 1인 개발자가 혼자 회사 세워서 대화를 치고 있죠. 하루에 몇 억씩. 이 보니까 또 개발자 마음이 또 혹하죠. 그래가지고 나는 직접 돈은 못 벌겠지만 광고 붙이면 하루에 몇만 원 들어오지 않을까. 몇만 원이면 그게 어딥니까? 몇만 원이면 하루에 2만 원 하면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면 자기 취미생활하고도 남습니다. 만원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죠. 제가 상당히 돈 쓸 때가 많은데 용돈이 부족해서 마음대로 못 삽니다. 대법 빈군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서버에서 동작하는 거잖아요. 사용자들이 올린 것들이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이는 대로 호스팅 받고 아파치에 홈페이지에 스프링을 하고 MySQL 넣고 그다음에 API 개발을 하고 이래저래 막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앱 개발자고 자바를 좀 알긴 하지만 서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큰 걱정이 잘 돼도 걱정입니다. 갑자기 사용자가 늘어나면 서버 죽겠죠. 또 욕먹죠. 근데 서버 죽는 수가 있죠.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서버 구성을 볼까요? 이 사람이 데버킹 분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 앱. 그리고 서버가 있네요. 서버에 API 서버를 구성해야 되니까 API 서버를 이렇게 하고 MySQL에 사진 저장소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모바일 앱 API 서버를 HTTPS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백업을 해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다가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신경 써야 될 게 이 흔들리는 거 다 신경 써야 됩니다. 빨리 못하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다면 흔들리는 거 중에 그 대법 김군이 잘하는 모바일 앱을 빼고 나머지는 누군가가 다 해준다면 여기서 바스아이어를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비워놓으니까 너무 허전해서 그래서 강조하는 거 아니어서 그만 세우려는 겁니다. 이거 백엔드 서비스를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누군가가 서버 역할을 다 해준다면 이 대법 김군은 자기가 잘하는 앱만 서비스만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클라우드가 우리 곁에 오고 백엔드 서비스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면서 개발자들이, 회사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데브옵스에서 또 이거 빼고 했다고 뭘 했다고 데브옵스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화죠. 그럼 자동화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건 간단히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속 적기에 서비스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IoT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서버가 서비스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장애의 한 50%, 40% 이 정도는 이제 휴먼 에러입니다. 사람이 작업하다가 실패하거나 뭐 치우다가 다시 지우거나 이런 휴먼 에러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겠죠. 그리고 사람은 삽질을 잘하긴 하지만 혹한 사람은 삽질 상당히 잘합니다. 브레인이 없기 때문에. IT에도 삽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자동화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그 삽질하는 시간을 줄여주면 그 사람은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커리어도 올라가겠죠. 그 사람의 연봉도 올라가겠고. 회사는 연봉 올라가면 안 좋겠지만 그 사람 연봉이 올라가면 그 사람 가치가 올라가고 회사도 이름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물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품질을 가져야 됩니다. 선의개발자가 반영할 때는 1시간이 끝났는데 부사수가 작업할 때 3시간이 걸렸다. 그럼 서비스 다운 타임이 3배가 되는 거죠. 동일한 품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데브옵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앱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야기, 그리고 왜 자동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론에 대해서 3개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KTH에서는 어떻게 데브옵스를 하고 있는지 한 5분? 네, 5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브옵스를 도입하려면 자기 회사에 맞게 도입을 해야 됩니다. 외국의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가 쓰고 구두 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 보면,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보면,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사례를 보면 데브옵스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나옵니다. KTH는 어떤가? 실제로 데브와 옵스는 사이가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서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옵스 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데브 쪽에 있는 사람도 서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서 데브 옵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데브옵스를 KTH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자, 개발팀과 운영팀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지원 조직입니다. 데브옵스 팀이. 그리고 서비스 기획 및 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사이클을 뭔가 비어있네요. 뭐 하고 뭐 하는 조직입니다. 자동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데브옵스가 데브옵스 팀이 KTH 내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로드맵이 있겠죠. KTH의 데브옵스는 올 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2월에 5명 시작했다가
계속 그 데브옵스가 뭔지를 공부하는 시기에 실적이 없어서 그런지 다른 팀에서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명으로 줄었어요. 5명에서.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5명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6명이 됩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왜 데브옵스 팀이 생겼느냐? KTH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IME 많이 들어보셨죠? 코딩, 그다음에 플레이, 이번에도 바스 IO를 하고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앱들,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버전업도 작고 패치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튼튼해서 아름답게 그리고 개발자들이 삽질하지 않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데브옵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2012년 6월에) 만들었죠. 그리고 저기 위로 넘어가면 2015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승인은 안 난 상태고요. 제 머릿속에 2015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이슈 통합, 계정 통합, 소스, 빌드, 설정, 모니터링, 배포. 이렇게 자동화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KTH에서 데브옵스를 정의할 때 자동화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요. 네, 시스템 설정 자동화까지 완료되어 있고요. 시스템 설정 자동화는 이 다음 시간에 김성식 PD가 셰프, 요리사죠. 주방 요리사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발표 드리는 현재 모니터링 자동화를 한창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배포 자동화는 올 연말에 완료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KTH에서 데브옵스 도입 원년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설명드릴 것은 이슈 통합과 계정 통합, 소스 활용, 그다음에 빌드 자동화 이렇게 4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41분입니다. 조금 길어져서 45분까지 하겠습니다. 이슈 통합 이야기하기 전에 자동화를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죠. 프로세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슈도 관리해야 되고 이슈와 소스가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빌드, 테스트, 배포, 세팅, 모니터링, 서버 배포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현재가 아니죠. 자동화하기 이전에는 각자 다르게 메일로 하거나 공통된 뭔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화를 하고자 하면 이슈는 자동화, 지라를 통해서 자동화하고요. 빌드도 중앙에서 하게 되고 가능하면 수작을 하지 않고 웨이보드를 자동화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슈 통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슈는 상당히 많습니다. 서비스 하나가 문제 생길 수도 있고요. 개선해야 될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버전을 해야 될 내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 운영이 돼야 돼서, 작년 GSI의 프로젝트 지원팀이 있는데, 여기서 지라를 성공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슈가 발생을 하면, 지라에 등록이 되고, 개발자가 소스를 수정을 하게 되면, 소스 수정 내용이 지라에 코멘트로 붙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하게 되면 빌드된 내용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 내용이 다시 지라에 코멘트로 달리고요. 테스트 안 결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포와 모니터링도 지라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한 이슈가 있을 때 지라를 보면 언제 빌드를 했고 어떤 내용이 수정이 됐고 배포와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발 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젠킨스, 소나, 아트팩토리, 그 외에 그다음에 내부에서 만든 배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툴이 상당히 많네요. 로그인하면 각자 계정들을 가지고 있죠. 지라와 컨퍼런스는 직접 액티브 디렉토리 연동하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계정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시스템들은 각자 자기 계정들을 가지고 있죠. 이게 뭐 한두 번이면 괜찮죠. 사람이 들어왔다 나왔다 프로젝트 생겼다 말았다 되다 보면 하나씩 계정 변경을 하게 되죠. 이게 한두 번 하나 괜찮은데 하는 사람 좌절해서 쓰러집니다. 너무 많은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개발하러 왔는데 이렇게 하러 온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계정을 점검을 했죠. 각자 가지고 있던 계정 팁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입사하면 계정이 들어가고 퇴사하면 계정이 삭제되고 그다음에 부서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액티브 디렉토리로 통합해서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 쓸 게 그다지 없습니다. G하고 컴플런스는 액티브 디렉토리 프로토콜 직접 사용하고요. 나머지 시스템들은 LDAP 프로토콜로 연동하게 됐습니다. 개발하면 소스가 나오죠. 소스가 나오는데 DevOps 이전에는 SVL을 사용했습니다. SVL을 사용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게 뭐였냐면요. KTH 조직원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정 설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못 보게 해야 되고 회사 사람들은 다 보게 해야 되고 그래서 도입했던 게 Git을 알아보다 보니까 Gitrad라는 좋은 툴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루비로 만들어진 거고 GitHub UI를 상당히 많이 따라가서 UI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100명이 되고 프로젝트가 100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키 쪽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한글 코딩 관련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오류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게 오류가 발생하면 조치 방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치 방법은 책 내용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문제 생기면 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문제 이런 오류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쉽게 가져다 쓸 수가 없습니다. 검색이 안 돼서요. 검색도 할 수 있고 소스도 검색되고 좀 빠른 거 없나라고 찾아보다가 때마침 1.0.0에서 정식 버전에서 LDAP을 지원하는 기플릿이라는 툴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바로 되어 있고요. 퓨어 자바입니다. JDS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대신에는 이제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LDAP 액티브 디렉토리에 연동하기 때문에 계정을 따로 부여할 필요 없이 상당히 빠르게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Git랩 사용하던 거를 저장소를 디플릿해서 그쪽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마이그레이션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빌드를 하고 배포를 해야 되겠죠. 자동화하기 이전에는 각자 개발자 PC에서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서버에 배포를 하고 개발 서버에 문제가 없으면 상용 서버에 배포를 합니다. 각자. 이게 여러 세트가 있겠죠. 각 서비스마다. 그리고 앱도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개발자가 빌드를 하면 이메일이나 드롭박스로 사업팀에 보내고 QA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매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는 사람이 이전 버전, 민원이 들어온 버전을 찾아야 되는데 또 메일이 드려야 되고 드롭박스 찾거나 이렇게 상당히 불편하죠. 변경되기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을 중앙에서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을 배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소스는 Git에 올라가고요. 중앙 빌드 서버가 소스를 가져다가 개발 서버와 스테이지 서버와 상용 서버에 배포를 합니다. 빌드가 끝나면. 그리고 모바일 앱은 빌드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빌드 직후에 바로 OTA 서버에 자동으로 배포를 하고요. 이걸 받아서 다운받고 받아서 테스트하고 싶은 사람은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으면 이전 것도 볼 수가 있고 이번에 변경된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DevOps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트위터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연회장에 제가 있을 거니까 거기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스티커 5장이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